어느 날 갑자기 아시아의 주요 금융시장이 동시에 파란불, 아니 새빨강 불을 켰습니다. 일본, 한국, 그리고 중국까지. 도대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보세요. 3월 26일 시장이 온통 붉은색이죠. 일본 니케이, 홍콩 항생, 그리고 한국 코스피까지 주요 지수들이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특히 한국 코스피는 하락폭이 정말 컸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약속이라도 한 듯 한나란시에 무너질 수가 있을까요? 이게 그냥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어떤 거대한 힘이 작용한 걸까요? 오늘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서요. 먼저 큰 그림부터 보고 각 나라별 속사정까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퍼즐의 첫 번째 조각은 바로 이겁니다. 모든 시장 위에 아주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졌거든요. 바로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이때 미국이랑 이란 사이에 긴장이 엄청나게 고조됐거든요. 이렇게 불확실성이 커지면 투자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주식처럼 위험한 자산은 일단 팔고 보자는 심리가 강해집니다. 이걸 위험 회피라고 하죠. 이게 바로 시장 전체를 짓누른 첫 번째 압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기름을 부은 사건이 터집니다. 단 하나의 기업 발표가 특정 산업 전체를 패닉에 빠뜨린 아주 구체적인 충격파였죠. 바로 구글의 터보퀀트 충격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구글이 발표한 새로운 AI 알고리즘인데 AI 모델에 들어가는 메모리 양을 글쎄 최대 6분의 1로 확 줄여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AI의 밥이라고 할 수 있는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갑자기 팍 줄어들 수도 있다는 아주 무서운 신호였던 거죠. 이 소식에 가장 직격탄을 맞은 곳이 바로 한국입니다. 보세요. 한국의 대표주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그냥 바로 급락해버렸습니다. 이건 그냥 그럴 수도 있다는 추측이 아니라 시장이 즉각적으로 그리고 아주 심각하게 반응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 우려는 곧바로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하루 만에 무려 2조 7천억 원을 한국 증시에서 빼내갔습니다. 정말 기록적인 매도세였어요. 하지만 이런 글로벌 충격이 모든 나라에 똑같이 작용한 건 아니에요. 각자 처한 상황이 달랐거든요. 한국의 경우 이렇게 엄청난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니까 당연히 원화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겠죠. 결국 심리적 마지노선이었던 1,500원 선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자, 그럼 일본은 어땠을까요? 여긴 좀 상황이 재밌습니다. 시장이 딱 반으로 갈렸어요. 한쪽에선 워런 버핏이 투자해서 대박이 난 보험주가 막 오르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선 소니랑 혼다가 야심차게 준비하던 전기차 아필라 프로젝트를 비용 문제로 중단하는 악재가 터졌죠. 게다가 일본은 내부적으로 또 다른 걱정거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일본 중앙은행이 3월에 금리를 올릴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었는데요. 이게 채권 시장을 뒤흔들어서 2년 만기 국제 금리가 무려 30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불안감이 컸다는 뜻이죠. 중국도 분위기가 또 달랐어요. 여기선 규제 관련 이슈가 시장을 움직였습니다. 음식 배달 쪽은 경쟁이 좀 잦아들 거라는 기대감에 주가가 올랐는데 콰이쇼 같은 기술주들은 전체적인 기술주 매도세랑 맞물려서 10% 넘게 폭락했습니다. 자, 그럼 이 주식, 환율, 채권, 따로 노는 것 같은 이 조각들이 어떻게 연결될까요? 이제 그 연결고리를 찾아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면 한눈에 보입니다. 이게 다 도미노처럼 연결된 거예요. 보세요. 한국은 터보퀀트 충격으로 외국인이 주식을 파니까 그 돈이 빠져나가면서 원화 가치가 떨어졌죠. 일본은 중앙은행 정책에 대한 걱정이 채권 금리를 끌어몰렸고요. 그러니까 시작점은 다 달랐지만 결국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연쇄 반응을 일으킨 겁니다. 자, 이제 그림이 완성됐습니다. 이 정신없던 하루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뭘까요? 결국 우리가 목격한 건 퍼펙트 스톰이었던 겁니다. 전 세계를 덮친 지정학적 공포라는 큰 파도에 터보퀀트라는 아주 날카로운 기술 쇼크가 더해진 거죠. 그리고 각 나라는 저마다 가진 약한 고리에 따라 다르게 흔들렸던 거고요. 그렇다면 이 모든 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이렇게 충격이 서로 얽혀서 덮쳐오는 시대에 시장의 진짜 힘, 회복 탄력성은 과연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외부 충격 자체를 피할 수는 없겠죠. 그렇다면 답은 어쩌면 특정 기술이나 산업에 쏠리지 않는 튼튼한 경제 구조, 그리고 외부 변수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내공에 있는 건 아닐까요?